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호재가 드디어 떴습니다. 파이 ETP 등장, 드디어 큰 거를 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업들의 파이코인 관심도도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일단 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정기 영상이기 때문에 뭔가 만약에 이 ETP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싶다면 영상의 한 중간 부분에서 후반 부분으로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코인에 대한 뉴스들 몇 개 살펴볼게요. 뭐 사실 이번 주가 지금 월화 수요일이 지났고 목요일인데, 월화 수요일은 크게 큰 이슈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뭐 금리 인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뭔가 가격이 올라간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시 좀 떨어지는 이런 느낌도 새벽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노린 보이스피싱 횡행해가지고 1년 새 6.6배가 늘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보이스피싱 조직이 뭐다? 코인을 노리는 이런 사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각별히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된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수법이 굉장히 뭔가 다양화되고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폴리마켓 올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하회 확률이 62%로 집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매도 물량 때문에 다시 하회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고, 한편 메타마스크가 솔라나 주소를 지원한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있던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메타마스크는 솔라나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 지원한다라는 얘기고 있고, 한편 뭐 크로노스 관련해서 이건 좀 뭐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뭐 트럼프가 언급을 했다고 했나, 뭐 트럼프하고 뭔가 관련이 있다고 했나,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그거 한마디 했다고 막 쫙 올라갔다라는 이런 얘기들로 좀 말들이 많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현재 4,500달러, 비트코인이 11만 1,367달러, 그리고 솔라나가 204.48달러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네요. 좀 더 내려보면은 뭐가 있냐, 지금 랭킹 39위에 0.3408달러라고 돼 있습니다. 파이코인 많이 좀 올라갔네요. 41에서 39위까지, 그죠? 뭐 많이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24시간 볼륨은 약간 줄어들었어요. 전날보다. 전날에 그래도 4천 몇백만이었는데, 달러였는데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현재 0.3412달러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정에 0.3393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스탑로스를 걸어놨어요. 본전에다가. 그러니까 본전에 스탑로스 걸린 게 이렇게 됐는데, 제 거 딱 그 죽이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뭐 고래상어 쭉 나와 있는데, 전날 거하고 비교해 봅시다. 일단 총 파일을 보면은 1569만 돼 있는데, 지금 1569만 6436에서 6351에서 436이면 한 80개 지갑 정도가 늘어났다. 그 중에 위에 229990-353, 229990-353인데 350으로 돌고래가 줄었고, 참치가 6339, 6328에서 6339로 참치가 좀 늘어났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물고기 21만 9천, 22만으로 늘어났죠. 지금 그냥 봤을 때는 여기 돌고래 수량만 3개가 줄고 나머지 수량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다음 내용 넥스트. 락업 해제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뭐 600만 개대 계속 쭉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쵸. 마이그레이션 한번 볼까요? 마이그레이션도 지금 8월 27일에 아주 소량 7,855대 있는데, 이렇다라는 건 지갑이 늘어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이그레이션 되거나 이렇지는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파이노드 리눅스 이 버전 해가지고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공지 하나 올려드렸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이 긴급 송보 관련해서 유튜브 제 채널 가보면 영상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이거 따로 안 다뤄드립니다, 여기선. 그리고 지금 니콜라스 코칼리스 뭐 따로 변화는 없고요. 뭐 팔로워 수는 굳이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버이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파이 뉴스에서는 왜 이런 얘기들이 있을까? 조금만 이따 살펴볼게요. 자, 블록펄스 커뮤니티 여러분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서, 파이체인몰에서는 이렇게 뭔가 정기 점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실행이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한편 유저들의 몇몇 얘기들을 한번 볼게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첫째, 제멋대로 마그 100만 개 채굴에서도 받는다는 보장이 없음. 인정. 이거 맞아요. 제 것도 그때 보셨죠? 10만 개라고 하지만 저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둘째, 데드라인 따위 어디에 쓰는 거임?
수준의 막무가내 기간 연장, 도메인 경매 연장했고 KYC 데드라인 기간 멋대로 연장하고 3월 14일에 뭔가 언급이 됐어. 3월 14일에 뭔가 마감이 되긴 했는데 마감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 뒤에 일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셋째, 엄선하고 있다는 KYB 업체, 특히 온램프 담당 반사 트랜스파이가 거의 동네 양아치 수준, 수수료가 15%다. 패급 동네 양아치 2명을 신복으로 영입한 니콜라스는 마피아 조폭거리가 알아 스케일, 이 지랄 해놓고 톡커트 난다고 공지. 그리고 이것 외에 기타 문제들 많지만 최악은 데드라인 개념 미탑재, 그리고 고무줄식 족골리는 듯하는 마그,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점이 맞아요. 이거 가지고 팍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제대로 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파이 온램프 거래소 연연하지 않는 니콜님께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 온램프 뭐 인터넷 검색들 해보세요. 거래소는 대량 수요자 매집 위한 맛보기인 듯요. 훗날 파이는 자체 거래 자체 환전, 거래소 필요 없이 파이 네트워크나 파이 브라우저 한 거래될 날이 다가오는 듯요 해가지고 온램프를 이렇게 법정 화폐로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해서 뭐 대단한 개발자들이다. 3년, 5년, 10년 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를 싹 다 팔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이그레이션 가능한 파이들 싹 다 팔아서 현금화를 했다. 많지는 않지만 50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기대감 있지만 생각보다 훅훅 떨어져서 1파이에 5천원 할 때 다 팔 걸 그랬다. 원래 껄무새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껄껄 합니다. 껄껄.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더 떨어집니다. 제 이정별 보고 오십시오. PNL 4,000% 달성, 3천에서 12억 달성,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모두 대조정 온다. 뭐 항상 말들은 이렇게요. 근데 저는 굳이 그래요. 3천에서 12억 달성될 정도의 실력이면 굳이 파이코인 기웃기웃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충분히 말했다. 지금이라 튀어라. 근데 이거 인증이 있나요? 인증글 없으면 뭐다? 약간 이런 느낌. 2010년 비트코인 만개. 자, 피자 두 판 현재 몇 억. 그리고 2040년 파이코인 만개 몇 억. 수학이 약해서 물음표를 표기를 했다. 세상은 변한다. 부는 아무나 가질 수 없다. 파이코인이 계속해서 살아남는 전제하에, 그리고 파이코인을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이행하면서 열심히 한다는 이런 전제하에 뭔가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안전하게 액세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볼로 해가지고 이 브로커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규제된 거래소 상장 상품 ETP라는 건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라 뭐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운용 자산은 9억 달러 이상이라고 나오고 86개의 ETP가 있다 해서 8개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라는 내용들. 암호화폐 투자는 가장 간단한 방법, 신뢰할 수 있고 정평이 난 금융중개회사, 거래소, 은행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시장을 선도하는 투자 상품을 통해 암호화폐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안전하게 추가하는 것을 간편하게 알려드린다. 발로의 장점을 누리세요. 낮은 수수료, 안전한,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이렇게 돼 있는데, ETP라는 거는 20개 이상의 상장 지수 상품 ETP로 재정 목록을 달성해라 해서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P가 있고 단일 자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ETP가 따로 있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앱토스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비트럼, 그쵸? 유명한 거 되게 많아요. 아발란체, 바이낸스, BNB, 그죠? 카르다노, 웬만한 체인링크, 웬만한 코인들은 다 있어요. 코어도 있네요, 심지어. 그리고 쭉 보면은 벨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드러지게 봐야 될 부분이 라이트코인도 있고,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파이 네트워크가 있죠. 파이코인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는 32.49 SEK 돼 있어요. 8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지연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큰 의미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뭘 하는 거냐? 자, 2019년에 설립된 벨로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세계관의 간격을 메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리더십에서 사람들 얼굴 쭉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벨로 이렇게 파이가 최근에 나왔다라는 마켓에 출시됐다라는 내용들 볼 수 있죠. 유럽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85개 이상의 ETP를 상장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벨로 관련해가지고 여기 파이가 나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벨로 파이. 파이는 암호화폐 접근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고 파이 네트워크 이렇게 기본 토큰이다. 커뮤니티 중심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ETF하고 ETP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ETF는 Exchange Trade Fund, 그리고 ETP는 Exchange Trade Product 해가지고 둘 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 상품인데 구조, 규제, 자산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ETF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자산 바스켓의 성과를 추적하는 펀드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가 된다. 특징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ETP 관련해서 봐야겠죠. 자, ETP는 그럼 뭐냐? ETP는 ETF를 포함한 더 넓은 범주의 투자 상품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특정 자산, 지수 또는 전략의 성과를 추적하는 거래소 상장 상품이다. ETF에도 ETN, 뭐 ETC를 포함한다 되어 있죠. ETP가 약간 좀 더 포괄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ETF, ETN, ETC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ETP는 ETF뿐만 아니라 ETN이나 특정 자산에 연결된 상품 ETC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좀 더 뭔가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ETP는 아무튼 ETP가 좀 더 뭐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은 좋은 것 같긴 하네요. 그냥 봤을 때는 ETP라는 건. 자, 그러면 벨로하고 파이네트워크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벨로는 유럽에서 최초로 파이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ETP를 출시를 했다. 그리고 벨로는 스웨덴의 나스닥 퍼스트 노스 그로스 마켓 뭐 그리고 등등등 마켓에서 유럽 거래소 ETP를 상장을 하며 파이코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죠. 바이낸스 이런데 파이코인이 상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요한 진전이다라는 거고, 벨로어의 파이 ETP 출시는 파이코인 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낳았다. 그리고 벨로어의 역할은 디파이 테크놀로지 자회사로 전통 금융과 분산 금융 연결을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파이네트워크의 신흥 프로젝트를 뭔가 알리는 데는 일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로 ETP를 출시했다라는 거. 이게 또 출시 날짜가 8월 27일이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벨로어 사이트 연관성, 파이네트워크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이네트워크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ETP를 소개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기존 은행 계좌에다가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한다. 파이 ETP는 파이 네트워크와의 뭔가 연관성 이런 걸 통해서 투자 상품 전략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가격적인 상승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벨루어에 ETP가 있다라는 것 자체, 기관 투자자 접근이 조금 용이해졌고, 글로벌 노출, 벨루어의 ETP는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 주로 유럽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파이네트워크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 정당성하고 신뢰성 보면 규제된 상품, 기관의 관심, 뭐 이런 것들. 뭔가 파이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보이고 ETP를 통해서 파이네트워크를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격 안정성, 상승 가능성 해가지고 ETP 출시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ETP는 새로운 뭔가 상승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뭐 관련해서는 당연히 파이오니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겠죠. 사용 사례가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ETP를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 또는 다른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굳이 ETP를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해요. 나는 파이네트워크 사면 되잖아, 그죠? ETP는 파이네트워크의 가격을 추적하지만 파이네트워크의 메인의 미완성 단계와 제한된 거래소 상장으로 인해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시장 변동성, 부정적인 잠재적 리스크 한 가지 나와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파이 살래, 파이 ETP 살래 그러면 여러분들 뭐 살 거예요? 나는 파이 살래요. 파이가 내장이지 파이가 50% 오르면 ETP도 50% 오르냐? 그런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얘가 뭐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거의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상승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요런 부분 요런 거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아까 벨로어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더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디파이 테크놀로지 자회사로서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고 25년 6월 기준에 7억 7,100만 USD 1조 400억 원으로 중소형 투자 플랫폼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투자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요. 그러나 이런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틈새 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중견 플레이어로 디파이를 연결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비트코인 스위스 해가지고 스위스하고 협업, 그리고 세계 최초의 수익률 제공 비트코인 ETP 출시 등으로 업계에서는 신뢰와 혁신성을 인정받는다는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거나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유럽과 북유럽 시장에서는 강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벨로는 그러나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ETP 시장에서는 중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고 탄탄한 인지도를 유럽 중심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기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파이를 직접적으로 사진 않더라도 이런 모양새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의 뭔가 호재, 파이 ETP 등장해서 큰 걸 좀 해낸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기업들이 좀 더 파이코인에 관심을 갖고 ETP나 아니면 파이 네트워크를 구매를 한다면
좀 더 뭔가 파이코인이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